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노후 생활 TV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이 너무 크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꼭 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실제 사례로 아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텅 빈 날, 행정과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너무 버겁죠. 아직 정신이 없는데 무슨 신고야 하시지만 놓치면 세금이나 채무, 상속 분쟁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1개월, 3개월, 6개월 이 세 개의 타이머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꼭 필요한 순서만 저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장 해야 할 것과 절대 해선 안 되는 일.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단계씩 확인하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사항을 5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망사실 확인 서류로 사망진단서와 장례비 영수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접수하면서 받는 서류들, 영수증들 흩어지기 쉬워요. 봉투 하나 정해 모두 한 곳에 모아두세요. 장례비는 상속세 계산 때 공제가 됩니다. 증빙이 있으면 통상 최대 1,000만 원, 화장 후 봉안이나 자연장 관련 비용은 추가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별도 인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82세 박 어르신은 평생 교사로 사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접수할 때 사망진단서 원본 세부를 받아두지 않아서 며칠을 다시 병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은행계좌 해제, 보험 청구, 상속신고 등 거의 모든 절차의 기본이에요. 적어도 세부에서 5분은 미리 떼두시고 장례비 영수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장례비는 상속세 계산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이나 자연장 형태면 추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박 어르신 가족은 영수증을 분실했다가 세무서에서 공제 못 받아 억울해하셨어요. 결국 서류 하나하나가 돈입니다. 두 번째,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하다 놓치기 쉬운 단계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지연하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현실에선 유가족 사정을 감안하기도 하지만 다음 절차인 계좌 동결 등기 등 사망 신고를 기초로 연쇄 진행되니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하시게 되면 문제는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장례비 인출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 담당에서 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관계증명서 정도예요. 그리고 신고 후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까지 같이 하세요. 이게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상속금융조회로 재산과 빚을 전수조사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많이들 모르시죠? 간단히 말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지도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아버지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은행을 거래하시는지, 보험이 있는지 대부분 모르십니다. 이럴 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부동산, 자동차, 국세, 연금, 보험, 은행계좌 등 모든 자산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약 7일에서 20일 이내 결과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금융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일일이 은행마다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니 시한을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은 당장 해지하지 말고 한동안 저가 요금제로 유지하길 권합니다. 연락이나 채권 채무 정리, 알림 인증, 사진 연락처 등 정보 연결고리가 끊기면 불편이 커져요. 통신사는 사망자 위약금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 할부금 정산 문제도 있으니 대리점에서 상담하세요.
사망 후 휴대폰 정지를 바로 할 경우 은행 문자 인증이 그 휴대폰으로만 오니까 계좌 접근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복구 요청하느라 한 달 넘게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핵심은 3개월입니다. 채무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나는 빚을 상속 안 받겠다라는 상속 포기를 하든지 받되 빚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한정 승인 둘 중 하나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뒤늦게 숨은 빚이 드러난 경우엔 특별한 정승인 여지도 있으니 바로 법원 전문가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선 배우자, 자녀 3인이라면 2인은 상속 포기, 1인은 한정 승인으로 정리해 책임 범위 명확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가족 구성이나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케이스별 상담이 안전합니다. 박 어르신 자녀분들은 몰라서 다 포기만 했어요. 그런데 손주 세대에게 상속이 자동 승계돼서 손주가 또 법원에 가야 했죠. 결국 4개월 만에 겨우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세금과 거래처 빚이 좀 남아 있었으나 자녀들은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상속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나 보증채무 상환 통보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3개월입니다. 채무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속세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가 늦으면 연 8에서 9%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상속인끼리 다퉈도 신고만큼은 같이 하라고 말씀드려요. 상속세 신고 납부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전원 비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여력이 없을 땐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1천만 원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또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도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상속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사망연도의 종합소득세도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야 하고 이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서둘러 정리하세요. 상속세, 종합소득세 둘 다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납 가능합니다. 상속세가 1천만 원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 중 비중이 큰 건 역시 부동산이죠. 첫 번째, 절세의 핵심인 부동산 평가와 취득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집 한 채라도 남겨주시면 상속세 걱정이 많잖아요. 부동산은 전체 상속 재산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천만 원씩 차이 나요. 아파트 등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거래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어요. 시장이 급등급락할 땐 유사 사례와 감정평가를 비교해 현재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 쪽을 고르고 향후 양도세까지 시뮬레이션에 유불리를 따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아파트가 상속일 기준 전후 6개월 안에 10억 원에 거래됐다면 그게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급락해서 8억 원에 팔렸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낮게 신고할 수도 있죠. 단, 나중에 그 집을 팔면 양도세는 그 낮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니 지금 줄이는 세금과 미래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도 체크하세요.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96에서 3.16%이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무주택 세대라면 특례로 약 0.96%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지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분할 전 전략 수립이 중요해요. 두 번째, 생전 증여의 합산 규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가산됩니다. 예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되며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사망 전 계좌이체나
증여 내역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일은 너무 힘들죠. 하지만 이런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 대신 준비된 마음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 중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세무서, 법원 민원실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노후 생활 TV였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